이번 강의는 ERD 표기법입니다. ERD에 나오는 기호를 지금까지 이미 많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ERD를 관계 스키마로 변환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ERD 기호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험 출제되고 있는 ERD 기호를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먼저 화면에 사각형 안에 사원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개체 타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원은 단일선이고 가족은 이중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단일선으로 되어 있는 개체 타입은 강한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개체 타입은 약한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냥 개체 타입 또는 강한 개체 타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앞에 약한 말을 붙여야 합니다. 약한 개체 타입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한 개체 타입하고 약한 개체 타입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아래쪽에 ERD 그림을 봅니다. 사원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사원은 여러 명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ERD를 관계 스키마로 변환할 때 어떻게 변환해야 되느냐? 먼저 가족 봅니다. 가족은 이중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한 개체 타입입니다. 그러면 속성이 이름하고 성별, 생일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름, 성별, 생일만으로 행 구별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데이터 테이블을 한 가족만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족에서는 동일한 이름이 존재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붙이는데 똑같은 이름을 붙입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죠. 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 가족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름은 없다. 그런데 서로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해서 제가 오른쪽 테이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4번이 1, 2, 3이니까 세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 가족에서 첫 번째 사원 가족 이름이 홍당무 홍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족 이름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역시 세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이렇게 다 똑같은 거는 현실에는 잘 존재하지 않겠지만 제가 예를 극단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름만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행 구별이 불가능하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약한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원은 뭘까요? 강한 개체 타입이라면 가족은 약한 개체 타입입니다. 자, 먼저 사원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4번입니다. 그럼 회사 이런 데서 4번은 동일한 사람이 없죠. 행 구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 간에는 다시 정리하지만 동일한 이름이 없지만 서로 다른 가족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만으로는 행 구별을 할 수 없겠죠. 해서 가족에서 이 속성은 기본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부분키 또는 구별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밑줄도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한 개체 타입, 약한 개체 타입 개요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강한 개체 타입은 자기가 가지는 속성 4번 하나만으로 행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강한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한 개체 타입은 뭐냐? 자신이 가지는 이름과 같은 이런 것으로는 행 구별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약한 개체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한 개체 타입은 행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가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을 봅니다. 약한 개체 타입입니다. 약한 개체 타입, 가족 테이블은 이름만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행 구별 못하니까 무엇을? 사원 테이블의 4번 속성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약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강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약한 개체 타입의 구별자, 이때 구별자는 다르게는 부분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였는데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왼쪽 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4번을 봅니다. 4번은 그냥 4번으로 어떻게 될까요? 행구별이 가능하죠. 이런 걸 강한 개체 타입인데 그냥 시험에서 약한 개체 타입하고 구별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4원 테이블 이런 거는 그냥 강한 말을 빼고 그냥 개체 타입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약한 개체 타입에서는 반드시 앞에 무엇을 붙여야 할까요? 약한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사원하고 가족은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 등록은 관계 타입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역시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한 말을 붙입니다. 약한 관계 타입입니다. 다르게는 식별 관계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속성이고 그리고 밑줄이 있는 것은 기본키 속성을 나타내고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한 개체 타입에서 부분키 또는 다르게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까? 구별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ERD 표기법에서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뒤에서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ERD 표기법에서 부분 참여와 전체 참여 설명합니다. 교수는 학생을 지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단일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분 참여를 말하는 것이고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참여를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교수는 부분 참여니까 학생을 지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학생 쪽은 이중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학생은 반드시 교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초화로 그림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역시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원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사원에는 단일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족은 이중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사원은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부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원 중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부분 참여가 되겠죠. 그런데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아직도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부양을 받아야 되겠죠. 해서 가족에는 이중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결선에서 단일선, 이중선, 부분 참여, 전체 참여입니다. ERD 표기법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계좌 이중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중원으로 표기된 계좌는 다중값 속성을 말합니다. 다중값 속성은 뭐냐?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좌번호입니다. 은행에 가서 한 사람이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다중값 속성을 가지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값 속성을 가지는 속성은 이중원으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입니다. 주소는 시, 구, 동으로 나눠줄 수 있죠. 복합 속성입니다. 그리고 나이입니다. 점선으로 표기하는데 나이는 생일을 알면 계산할 수가 있죠. 이런 속성을 유도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속성을 스케마 변환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래쪽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은행에 고객이 있는데 속성이 아이디 이름, 생일, 나이, 주소,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아이디가 기본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는 생일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죠. 바로 유도 속성입니다. 주소는 뭘까요? 복합 속성입니다. 시, 구, 동으로 나눠줄 수 있죠. 계좌는 다중값 속성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ERD를 관계 스키마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예를 들었습니다. 크게 고객하고 계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 어떻게 속성을 구성하여 있느냐? 아이디 이름, 생일, 주소.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일을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할 수 있죠. 해서 스키마 구성에서 나이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 부분을 봅니다. 주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주소라는 속성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봅니다. 시, 구, 동으로 나눠진 속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하나의 속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주소를 원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C 구동으로 나눠진 것은 주소를 원자적으로 분해한 것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입니다. 계좌는 다중값 속성이죠. 이 다중값 속성은 반드시 새로운 스키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때 기본키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고객의 아이디하고 다중값 속성이 가지는 그 계좌번호 이 두 개를 합친 복합키 형태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관계 스키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계좌 스키마에서 기본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이디하고 계좌번호가 기본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ERD 표기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고 앞으로 ERD를 어떻게 관계 스키마로 바꾸는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더 살펴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